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경입니다. 코로나 사태이긴 하지만 민족의 명절 추석 휴가를 다들 잘 보내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은 연휴의 한가운데 있고 모처럼의 여유 속에 전에 말씀드린 재미도 있고 조금 쉬어가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날짜는 한참 후가 되겠죠. 오늘은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저에 관련된 부분과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셨고 자주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몇 개의 댓글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인데요. 직접적인 이유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의 사회가 되어버려서 오프라인의 세미나를 열기가 어려워져서이죠. 임플란트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시리즈 강의는 사실 제가 주최하는 세미나의 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송으로 공개해버리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곤란해지는데 그래도 공개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은 빼고 공개하는데 기왕이면 저희 일반 시청자분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어려운 말 안 쓰고 쉽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연수회에서 듣기 힘든 좋은 내용이 많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모아서 책으로 낼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서 유튜브라는 매체가 가진 확산성과 개방성 그리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이런 특성이 제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고리식을 전혀 안 하고 일체형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이처럼 남들과 차별되는 점이 많다 보니 제 영상에는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댓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주로 이런 내용을 댓글을 다십니다. 관심도 많이 가고 맞는 말 같긴 한데 다른 치과에서는 고르식을 해야 한다고 하니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신 분들은 자신들도 이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치과에서는 왜 아직도 고리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댓글을 다시고 때로는 붕괴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수위가 높다 싶으면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먼 데서는 다니기가 힘들 테니 빨리 많은 치과에 퍼졌으면 좋겠다는 어운의 댓글을 감사하게도 달아주십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은 치과의사의 개인 성향 차이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의 성향은 남들이 하거나 권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논리에 맞아야 따라가고 원래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해보고 난 후 만약 결과가 나쁘면 원인을 집요하게 분석해서 정리를 해두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치과 임플란트 임상 역사가 짧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시작되었던 시기가 우리나라는 불과 20여 년 전입니다. 저도 개원 초기에는 임플란트를 안 하다가 9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으므로 일찍 시작한 편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잘 들어맞아서 집중적으로 많은 시술을 해봤고 그래도 20년이 넘는 시술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게다가 생각을 많이 한 스타일이라서 남보다 일찍 깨달은 것 뿐입니다. 뭐든지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댓글에 대한 제 생각은 역시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치과사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아마도 책임을 지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임플란트 학과가 아직 치과대학에 없어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졸업 후에 따로 돈을 내고 사설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후에 실제 임상에 들어가는 실정인데 연자가 저 같은 기업입니다. 기업이가 교수님들처럼 강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고 이것저것 많은 내용을 다루지만 정작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떠먹여 주듯이 강조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저로서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야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술 경험이 많은 원장님께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들 고리식의 실체적인 효과와 기존의 픽스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다. 다만 저처럼 확신을 못하고 계실 뿐이고 무엇보다도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래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 고르식을 하는 것이고 계속 조립형만 신고 계시는 것이죠. 반면에 저는 대안을 찾았으니까 나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의견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와 생각이 같고 마음이 맞는 원장님을 만나게 된다면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을 공유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막상은 쉽지 않고 또 이를 퍼뜨린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나쁘게 말하면 보수적인 특성이 의료계에 있어서입니다. 새로운 시술 방식은 처음에는 인정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닥터 미시라는 유명한 임플란트 전문가는 자기의 책의 서문에서 임플란트도 초기에는 개념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조직적인 반발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 쓸 정도입니다. 불과 5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180도 분위기가 바뀌었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100년 전에는 이가 빠지면 틀릴 하는 것이 맞고 고정치기의 브릿지 보철은 세균 덩어리라서 검으로 만든 무덤이라고까지 헌터라는 분이 주장하셨고 질렛이라는 분은 브릿지 보철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앞으로는 틀리만 하게 된다고 예언까지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낯설고 거북한 것이지만 의료계는 특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개인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수적입니다. 경험자인 경우는 문제가 있던 사실은 알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해온 방법과 경험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이 해야 따라 움직입니다. 제가 리더십 있고 친목 활동을 잘하는 스타일이라면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힘들고 반대로 초보자인 경우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원장님은 현재로서는 소수이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인지 모르니 홍보를 해서 저를 널리 알려야겠죠. 그런데 마땅한 홍보 수단이 없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광고의 경우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심의 기준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광고성의 홍보, 즉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홍보를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낫긴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대로 내보내고 나면 여기저기서 항의가 들어와서
그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옆에 치과 김 원장, 이 원장, 박 원장이 아니죠. 대다수의 원장님들께서는 다른 치과가 진료비 덤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지만 남의 진료 방식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래전에 후배 원장님이 이미 자리를 잡은 원장님들이 우리 같은 신규 기업에게는 기득권층이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같은 기업난에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광고를 해서라도 치과를 알려야 살아남겠는데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진료 과목만 허용되니 의미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임플란트 얼마 하는 식의 치료비 광고는 허용이 되니 그나마 있는 환자마저 덤핑을 쳐서 우리 보고 더 죽으란 말이냐는 뜻이었죠. 말이 과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후배한테 기득권층이 된 것 같아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웃고 말았었는데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진짜 기득권층은 따로 있는 것 같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과 차별되는 진료를 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의 의료 광고 역시 같은 심의 기준이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래 광고보다는 키워드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조회수와 좋아요 표시가 많이 붙은 영상을 신뢰하기 때문인데 기존의 다른 온라인 매체는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검색 목록 상단에 정보가 노출되는 시기였지만 유튜브의 검색 알고리즘은 광고비 없이 이런 기준에 충실하게 검색 목록에 노출시키고 관련 영상으로 띄워줍니다. 저 영상은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희소한 것이라서 노출이 되는 것이고 그 덕분에 여러분이 저를 알게 된 것이죠. 이상이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된 이유였고 이제 최종적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원래부터 임플란트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남들보다 먼저 깨우쳤고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임플란트도 개발하게 되었고 이렇게 미국 특허까지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유튜브는 5년 전에 재미삼아 영상 몇 개를 올린 것이었고 다른 일이 바빠서 하지도 않았는데 한 2년 지난 다음에 보니 많은 조회수가 붙어 있어서 놀랐었죠. 골 이식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영상을 올렸더니 금방 폭발적인 조회수가 붙는 것을 보고 깨달은 점은 제 병원이 잘 되었던 이유가 골 이식을 안 하고 무절개로 안 아프게 심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안으로 일체형을 심으니 환자분들께서 보시기에도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이러니 유튜브로 조금만 노출이 되었는데도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실제로도 내원하셔서 병원이 더 잘 됩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 먼 데서 왜 오시겠습니까? 저처럼 하는 데가 없어서입니다. 이러니 보통의 경우라면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까지 저의 노하우를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말씀이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마음에 든다고 같이 가자고 하다가도 서울이라고 하면 고민하다가 결국 근처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또 본인도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널리 저희 치과가 알려지게 되면 그때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저와 같이 갈 수 있는 원장님들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언급했듯이 저의 진료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원장님은 현재로서는 소수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초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시술 방식을 찾을 동기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셨고, 반대로 숙달된 경험자 중에는 자신의 방식에 너무 오랫동안 적응이 되셔서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바꾸기가 힘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5년 이상 꾸준히 시술을 해오셨고 활발하게 진료를 하실 연령대 원장님과 연결되는 것이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는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임상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 어렴풋이 문제점이나 한계점도 느끼실 것입니다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답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임상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상에서도 돌파구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저의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저의 새로운 시술 개념이나 방식이 해결책이나 돌파구가 될 거라는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공개하는 것이죠. 강의 수준을 보시고 나면 저가 황당한 소리나 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아실 거라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저의 시술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뢰나 기대감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저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원장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급하게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라서 느긋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저 할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고 잘하려면 끝이 없으며 완벽한 시스템이나 시술 방식은 없기 때문에 저의 방식을 꾸준히 계속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말이 아닌 케이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생활이 없고 이 작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저 정도면 치과의사로서 성공했는데 즐기지 못하고 고3 학생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오죽하면 집사람도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인생을 즐기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른데요. 어찌 보면 저는 참 별난 사람이고 좋게 봐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남들과 다르지 않나 봅니다. 제가 최근 8년 동안 이 작업을 해오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고, 저의 내면을 살펴보니 저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만족할 만한 인생의 기준은 남들의 기준이나 평가가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즉 치과의사 박기웅은 진료실에서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하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가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인데, 마침 좋은 임플란트 시술을 알게 되었으니 이를 위해서 노력을 후회 없이 다한다면 저에게 당당해서 만족이 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원장님을 만나게 되면 저는 아낌없이 공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았으면
끝이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구실할 때까지는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애는 잘 키우면 환자분들에게도 같이 하는 원장님들께도 효도를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